검찰 직접 수사가 줄어들어서 그와 관련한 예산이 이제 일부 감액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원래 검찰 수사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항목을 바꾸면서 검찰 수사 지원 사업을 줄인 것처럼 하고 실제로 보면은 늘어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게 지금 그 눈 가리기식으로 숫자 조작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검찰 활동 프로그램 예산을 봤는데요. 검찰 수사 지원 사업 중에 검찰 운영 뭐 이런 게 이제 인권보호 등 검찰 업무 지원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 활동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서 지금 인권보호 등 검찰 고유 업무를 대폭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인권 중심의 장관님 어떤 복무 방침이나 그 지시사항이 반영된 결과겠죠, 이게. 그러면 그동안의 과거에는 지금 인권보호 사업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썼다는 반증으로 봐도 되겠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과거보다는 확실히 비중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확실히 이 비중만큼 또 그 실질적인 어떤 인권보호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예산을 편성하신 그 뜻이 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인권감독 강화와 관련해서 보니까 무슨 포상금을 800만 원 주는 예산이 또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소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다음에 검찰 직접 수사가 줄어들어서 그와 관련한 예산이 이제 일부 감액했는데 이거를 보니까 내용을 그 수사 지원 예산을 좀 줄였다. 84억에서 248억으로 줄였다라고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과거에 검찰 수사 지원 사업에 포함시켜놨던 그 사건 처리 및 양형 기준 정립 이게 2억인데 이걸 공판 활동 지원 사업으로 이제 명목을 바꿔서 옮기고 집행 업무 지원 사업 43억을 또 다른 사업 산하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찌 보면은 이게 지금 그 눈가리기식으로 숫자 조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5억이 원래 검찰 수사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항목을 바꾸면서 검찰 수사 지원 사업을 줄인 것처럼 하고 실제로 보면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함께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직접 수사와 관련해서도 다른 부분들이 뭐 직접 수사 비용이 줄었으니까 이것도 좀 줄이겠다 해서 줄인 거는 일부 인정하겠는데 직접 수사와 직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유류비나 국내 여비나 이런 것들은 또 전혀 줄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좀 직접 수사 부서는 축소됐지만 46개에서 14개로 축소됐지만 지금 대검의 설명이 말입니다. 전체 수사부서 수나 인력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 없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장관님께서 납득하시는 설명인가요? 제가 설명하는 패턴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저는 전체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과거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공판 그리고 형사 그리고 인권보호 즉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차원의 업무 이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검찰의 주요 중심축으로 등장을 한다. 그런 차원의 예산 조정 그리고 인력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늘 강조하신 걸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대검의 설명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늘 이렇게 뭔가 장관님의 뜻에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엇나가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완전하게 다 일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법무부와 대검은 비교적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직접 수사부서 수는 우리는 인력은 줄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그렇네요. 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건 지금 다른 부처에 좀 법제처장님. 예. 법제처에 네. 이렇게 이제 새로 신임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 이제 또 신규 임용되시는 공무원분들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제 처장님이 격려도 하시고 뭐 이런 티타임 같은 거 가지실 것 같은데. 예, 당연히 그러고 나서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배치된 사무실로 복귀를 하면 네. 신규 임용된 분들한테 뭐 이렇게 법제처 차원에서 선물 같은 거 주는 게 있습니까? 신규 임용 직원한테 선물 주는 거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받아보신 적도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케아 사무비품들이 이제 이렇게 좀 놔주고 네네. 이제 그건 그다음에 당연하게 출입증 거는 목걸이 같은 거. 맞습니다. 그거는 법제처에 이제
수용비로 있는 걸로 주고 이러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님, 이게 다른 부처에서도 다 신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축하해드리고 이러는 거는 뭐 좋은 일이죠. 그 기관장님이 또 격려 말씀 해주신 것도 좋은 일인데, 이게 유독 법무부만 지금 새로 임용되는 사람들한테 임용 축하 키트를 주겠다. 1인당 10만 원씩 해가지고 4,4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이거는 좀 법무부 입장에서는 조금 예산 항목에, 그러니까 내용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장님, 네. 예, 지금 이제 첫 번째 만드신 예산이니까 네. 여러 가지를 이제 처음으로 저기를 하실 텐데, 그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외 훈련의 필요성,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기관마다 다들 제시하고 있는 반대, 공수처는 이제 그게 없어요. 그죠? 지금 아마 코로나 환경 때문에 저희가 네. 그 뭐 영국의 SFO라든지 뭐 이걸 그러니까 아예 검토를 신청을 안 해봐야 하신 될 것 거예요. 했는데 안 받아준 거예요, 기재부에서?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환경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은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 예, 필요성에 향후에 그 부분은- 대해서는 네. 그 공수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표준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자료 조사를 충분히 하셔야 되겠지만, 네. 또 현지에서의 그 실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습득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좀 이런 예산들이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설명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반부패 범죄가 전 세계적인 그러게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이라든지 이게 공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